여러분,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한 놀라운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K-방산 세일즈만 보셨는데 정작 세계가 주목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토가 술렁이고 환호하게 했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 나토조차도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방위비를 5%로 상향시키고 미국 무기를 팔겠다는 트럼프가 내심 엄청난 질투와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나토와 한국 그리고 미국이 하나의 안보 공급망을 공유하자는 거지 경쟁하자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왜 나토가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한국과 독일이 경쟁했는데요. 결과는 한국이 아닌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결과는 아쉬워요. 네. 하지만 제가 뭐 과장이 아니고 자기 위로가 아니고 젖잘쌉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한국 관련해서도 언급을 많이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별로 좀 잘 주목을 안 하던데 댓글에는 한국이 사실 들러리 선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그냥 옛날처럼 값싸게 하고 빨리, 물론 여전히 강점입니다. 네. 우리가 성능에 비해서. 근데 그걸 싸게 하고 빨리 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네. 기능하고 이런 기술 것들이 좋고요.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어느 차원을 올라섰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방산 공급처고 전 세계가 가지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모든 걸 사실 저는 원자력 공사 따낼 때는 좀 반대거든요. 우리가 기술이 훌륭하지만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사실은 미국 때문에 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싸게 파는 손해 가면서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는 그런 차원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실망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1등하고 대등하게 싸웠다는 게 이 자체가 얼마나 큰 홍보 효과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저도 자부심이 느낄 정도로 네. 잘 싸웠다. 이게 우리나라의 잠수함 역사를 보면 90년도에 독일 잠수함 한 척을 들여옵니다. 그 잠수함부터 사실 시작했던 잠수함.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도에 209급 잠수함 만들고 2000년도에 214급 잠수함을 만들어서 사실 스승과 제자의 싸움이었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청출어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해군들 실제 저희가 하와이에서 태워가지고 네. 캐나다 해군을 태워가지고 그 캐나다 본토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해군들이 그 혼다 타다가 이거 타보니까 테슬라 같다. 와. 라고 할 정도로 해군은 너무나도 우리의 그 도산 안창호함을 너무 감격할 정도로 좋아했었는데 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사실상 굉장히 고민했을 거라고 캐나다는 생각합니다. 워낙 제품은 좋은데 나토국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 저는 이걸 독일. 어떻게 보냐면 북극 항로에 대한 주도권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린란드 합병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네. 북극 항로에 대한 것을 갖고 싶어 했는데 네. 요번에 독일이 자기네들 이 CD 잠수함을 사주면 독일, 노르웨이가 자기네들 그거 살 거다. 그러면 24척의 북극 항로에 대한 잠수함 함대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같이 훈련도 시키고 같이 MRO도 해주니 우리께 훨씬 더 나중에 나토 회원국으로서 북극 항로에 대한 방어하고 주도권을 갖는데 너무 좋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에 그래요? 아마 그 제품과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나토 협력과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갈등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요시 하듯이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으로서 그 나토와의 관계를 결국 저버리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우리 전투기 사업할 때 프랑스의 미라지라는 전투기가 값도 그렇고 우리한테 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에 지금 KTX가 그 프랑스 걸 받았잖아요. 떼제베를 받았는데 네. 그게 그 중에 주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한미 동맹에 미국 비행기를 쓰지 않았을 때 한미 간의 상호 운용성이라 그럽니다. 같이 훈련하고 서로 명령 체계를 교환하는데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결정적으로 작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아쉬울 겁니다. 저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마크 카니가 워낙에 그동안에 한국한테 연대하고 하고 싶어 했구나.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중견국의 협력 이런 것 때문에 한국하고 앞으로 협력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고민과 갈등을 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우리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CD 잠수함은 오케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잠수함이고 우리 잠수함은 완전
완전히 만들어진 잠수함을 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군 입장에서 하고 너무 싶었구나. 이걸 사고 싶을 텐데 그 나토에 대한 주도권을 팽개치기 어려웠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완전히 한국산으로 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일부 부분은 우리가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잠수함에 대한 실망은 좀 있지만 계속해서 이 유럽에 대한 방사는 넓혀 가야 한다. 우리가 이미 충분하게 다져놓은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기분 나쁜 뉴스는 아니야. 그러네요. 물론 아쉬운 뉴스는 맞아. 아쉬움은 있지. 예. 하지만 실망할 건 아니다. 이번 기분 좋네.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많이 본 건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도? 예. 이번에 어떤 나토 회의 주제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방위비 증액 5%까지의 GDP 대비 그리고 이제 방산 협력이잖아요. 그 기조에 정확하게 맞춰서 카니가 그런 선언을 하지 않았나. 그런데 뭐 우리가 실패라고 전혀 보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방산 기술의 어떤 전 세계적인 인지도를 높인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높아심을 얘기하면요. 왜 이렇게 마음먹는 게 또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게 너무 절대절명의 목적이 되면 나토에서 시키고 지난번 EU처럼 우크라이나에 돈 대고 무기 대면서까지 또는 지금 IP4라고 인도태평양 4개국 지금 대통령만 가시거든요. 거기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 한국을 합쳐서 거의 준회원국처럼 지금 한 4년째 참여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앞서서 우리가 나토가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줘가면서까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해도 우리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계급장 떼고 잠수함만 붙었으면 우리 거라는 얘기야. 네. 맞죠? 이거 국뽕 아니죠? 예, 완전히 우리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네. 국뽕 아니야. 네. 내가 뭐만 전문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맞죠?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의 초청을 받아서 튀르키예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해 기억나실 겁니다. G7을 갈 것인가 나토를 갈 것인가 둘 다 갈 것인가 둘 다 안 갈 것이냐였는데 네. 그때 다 더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게 뭐냐면 당시에는 그 일본하고 호주도 미국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당시 이시바가 안 갔습니다. 우리가 안 가니까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국힘하고 욕을 했는데 나토에. 오히려 호주하고 우리 결정에 힘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안 갔거든요.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뭔가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후로 해가지고 나토가 실제로 러우 전쟁에서 우리 참여를 압박하는 네.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랬었죠. 저는 이번에도 정말 개인적으로는 좀 안 가셔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이제 가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나토나 유럽 국가의 그거에 요구에 들어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당당하게 갔다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성락 안보실장은 나토 방산시장 진출에 기대감을 표했거든요. 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나토 이번 정상회의 의제가 네. 국방투자, 방산, 우크라이나 의제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서 그 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나토하고 3.5%의 거의 5%의 방위비를 인상한 것을 합의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제대로 해라라는 것을 점검을 하면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돈을 미국산 무기를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데 쓰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방산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에 수백억 달러의 신규 계약에 관련된 방산을 발표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벌써 회의 전에 방산에 대한 판매에 대한 것도 나토 사무총장이 발표하고 트럼프는 수조 원대 미국산 무기를 여기서 판매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방비 증액 플러스 방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세게 말하면 정상들 간의 방산 엑스포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처럼 네. 근데 이번에 중요한 것은 재래식 무기들인 겁니다. 예. 지금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한테 빠지겠다 막 이러면서 유럽들이 자기네들의 그 군사력들을 증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산 무기는 너무 비싸서 가성비의 제일 갑이 이제 한국 거인 거죠. 네. 거기에 이미 또 뭐 K9은 잘 팔리는데 요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또 대공 무기까지 잘 팔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팔 수 있는 무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납기할 수 있어서 이러한 강점들을 대통령님께서 가서 잘 설명하면 굉장한 시장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유럽의 방산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기회의 창으로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나토라는 그런 조직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의 너무 지나친 협력은 우리가 러시아, 중국, 북한을 마치 적대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크게 안 떠들어도 한국 무기가 인기잖아요. 인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나친 헌신이나 약속을 끼워 팔기 안 해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끼워 팔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미국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한국 무기를 사주면서 한국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끌어들이고 싶어 한다.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냉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식 무기의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건 확실하죠. 네,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좋아. 우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했고 11일까지 순방 일정을 하는데 9일 날은 또 몽골을 가게 되죠. 이번에 출국하면서 방산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대통령이 방산에 또 공을 들입니다. 이게 국가 직접 세일즈 영역이 포함되는 이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윤석열이 그거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도 방산 이슈로 출국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국가의 기간 산업, 기간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토가 지금 말하자면 한국이 만드는 무기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산에서의 강점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첨단 분야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직접 챙긴다 뭐 이런 관점으로 나간 것 같은데 저는 뭐 해외를 출국할 때 뭐 방산이든 에너지든 뭐 자원이든 뭔가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이슈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윤석열 때와 비교하면 차이점이 이런 거죠. 윤석열 때는 아예 나토를 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미일 동맹의 우산 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런 나토와의 관계도 이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도 직접 가고 몽골도 가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건 어쨌든 우리 외교의 좀 극점이 다극화됐다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옛날 같으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우리 나토 거기 오라 그래갖고 이렇게 안 하고 당당하게 이슈가 더군다나 방산이야. 옛날에 네. 눈치 누가 봤어요? 네? 눈치를 누가 봤어요? 북미국장 이런 사람들이 봤겠죠. 그걸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준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작년 6월 3일 날 대통령이 되고 일주일 만인가요? G7을 갔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외교 무대에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돌아왔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된 이슈였는데 몇 차례 순방을 거치고 돌아오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뭐라 그랬냐면 해외에서 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위상이 정말 달라졌다.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K 이니셔티브. 예, 뭐 이 얘기를 꾸준히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교의 그 장을 넓히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나토도 마찬가지고 몽골도 마찬가지고 이번 순방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된 이벤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토 내에서도 K 방산 세일즈를 꾸준히 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방산 포럼 참석을 또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같아요. 그 다른 산업과는 다르게 방산용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안보 관련이고 이제 군 관련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산업을 보증해 주는 게 마치 그 나라의 정부나 그렇죠. 대통령의 경우들이 그렇죠. 좀 예. 자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란 행정부 수반이 가가지고 가장 강하게 세일할 줄 알고 어필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들이 다 세일즈가 가능하겠지만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K 컬처를 세일즈한다. 이거는 약간 조금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잘 맞는 느낌은 K 아니잖아요. 화학 섬유입니다. 네, 이런 뭐 좀 있잖아.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방산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약간 이 세계적인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조금만 시계를 되돌려 보고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은 군비를 줄이고 군축을 하고 평화무드를 만들고 좀 무장을 조금 해제하는 방향 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세계적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 약간 재무장 뭐 도미노라는 표현이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무장을 해가지고 안보수를 끌어올릴까에 좀 관심이 하다 보니까 각자 도생이 싫으니까. 방산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목이 서는 상황이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뭐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이제 휴전 국가로서 방산 쪽에서는 확실한 이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조금 나라의 어려운 점들을 돌파해보자는 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거죠. 만약에
만약에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이런 전쟁 상황이 아니었으면은 달랐을 텐데. 이번에는 그 윤석열 때 진짜 많이 얘기했던 인도 태평양 주요 4개국이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요 인원들이 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도 필요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잠시 얘기했지만 나토라는 덩어리로 묶여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국방력과 나토 회원국들이 단위 국가별로 가지고 있을 때는 국방력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토 가입국들이 전 세계 국방의 한 60% 차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여러 나라들이 무기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 관계 속에서 어떤 이제 뭐 예를 들면 무기 체계 보강과 변화가 이제 유럽도 고민스러운 시점이고, 모든 정상들이 마찬가지지만 제일 좋은 이제 핑계는 뭐 드론 AI 이런 이제 말하자면 첨단 무기 체계 도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에서 우리가 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북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니까 그게 이제 아까 고현준 앵커 얘기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니셔티브 뭐 이런 부분들의 문제인 거. 그 역량이 안 되면 부르지도 않겠죠. 본인들도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고, 지금 방산이 필요한 국가들과 양국 정상회담 형태로 지금 계속 일정을 잡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정이 진행되는 대로 뉴스가 또 업데이트 될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방산 세일즈라고 하면 보통 무기를 얼마나 팔았느냐를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 제안한 것은 거래가 아니라 동맹이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라 세계 방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던 거죠. 그럼 지금부터 나토를 뒤집어 놓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격적인 연설을 직접 보고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마크 루터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국 정상과 국방장관님들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 나토 정상회의 방산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래 안보와 산업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나토가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함께 구축해 나갈 방산 협력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되어 온 국제 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장에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 오늘 우리가 협력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협력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기술과 생산력만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이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고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나토 동맹국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또 높은 기술적 호환성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대서양과 유라시아를 넘어 폴란드, 독일, 프랑스,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 많은 나토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첨단 기술의 공동 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닙니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안보와 무기를 구걸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최강 군사동맹인 나토가 한국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안보의 한 축으로 올라서는 역사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나토 초청도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 것 같고요. 저는 이번 나토 순방이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